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14주 차에 해당이 되지만 물질 추출론은 2시간 정도가 지금 그 휴일 이런 걸로 인해서 결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조, 고체의 건조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13-2강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조의 내용 중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어떤 고체로부터의 수분의 제거, 즉 건조, 또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탈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데 반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열적인 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고체로부터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고체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열적인 건조 공정. 개념은 뭐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체가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고체가 있다고 하면 이 고체에다가 공기를 갖다가 이제 접촉을 시켜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서 저 공기에다가 공기를 열을 갖다 가함으로써 뜨거운 공기겠죠. 뜨거운 공기를 갖다가 가함으로써 저 고체를 갖다가 온도를 높여서 그 고체 중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쵸? 수분을 증발시켜서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공기 중에는 수분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빠져나가는 그 한편으로 원래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고체는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수분이 기화가 돼가지고 제거가 돼서 수분의 함량이 훨씬 적어진 그러한 이제 건조한 고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개념을 열적인 건조 공정이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천연물의 건조 같은데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천연물 건조하는 데는 크게는 자연 건조 그리고 인공 건조로 나눌 수 있고요. 자연 건조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비치는 즉 양달에서 건조하는 양건 그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건조하는 음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테고요. 주로 이제 뭐 양달인 햇빛이 비치는 쪽에서 건조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건어물이라든가 또는 건포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햇빛이 비치지 않은 그늘진 곳에서 이제 건조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먹는 곶감 같은 경우, 우리 영동에도 곶감이 많잖아요. 저렇게 이제 건조를 하지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인공 건조의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건조하는 그런 공정의 어떤 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보통의 대기압 조건에서 어떤 그 공정을 갖다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가열을 시킨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고 밀폐된 상태에서 가열을 시키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분출을 시켜서 즉 압력을 갖다 뚝 떨어뜨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건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 이를테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옥수수 튀김이라든가 팝콘 같은 그런 유형인 것이죠. 또는 이제 뻥튀기 같은 경우 그런 유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압력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자연 환기를 통해서 이제 건조를 하는 방식 또는 열풍을 갖다가 불어넣어 줌으로써 건조하는 방식. 열풍을 통해서 건조하는 방식은 송풍이라든가 통풍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터널 로터리식 또 기류, 선반식, 벨트식 뭐 등등의 것들이 있고요. 자연환기 같은 경우가 곶감이나 뭐 말린 사과,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반해서 열풍을 통한 경우는 굉장히 식품에 널리 응용이 되고 있고요. 또 분무 하는 과정에서 건조하는 방법이
가압 노즐 또는 원심 분무를 통해서 분말 커피나 분유라든가 또는 분말 향료 같은 경우를 이제 제조를 하기도 하고요. 피막을 이용하는 것이 드럼벨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알파화 전분 또는 뭐 어떤 약용 효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생산할 때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포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포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넓게 퍼져서 그래서 이제 건조시키는 그런 유형인데요. 크레이터법, 스파게티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주로 페이스트 상의 그런 식품들을 만들 때 이제 이거는 건조라고 하더라도 수분을 좀 떨어뜨리는 거지 수분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건조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품류에 또 고주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그렇죠? 우리 이제 전자레인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자 운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마찰열에 의해서 건조시키는, 그리고 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방법, 즉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하는 뭐 전자레인지 이런 형태하고 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분이 적은 식품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압보다는 조금 더 낮은 압력을 갖다 이용을 해서 동결건조라든가 피막, 분무, 교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식품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열적인 건조 공정들은 식품에 사실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는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즉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제거해서 그래서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유형으로서 이 천연물들을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열감수성이 있는 그런 제품, 그 물질이냐 아니면 열감수성이 적은, 즉 열감수성이 낮은 물질이냐에 따라서 고체상 또는 어떤 이제 분립상, 즉 가루죠, 그렇죠? 예, 가루 그런 형태 또는 액체상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공정들을 활용을 하고요. 열감수성이 비교적 높은 그런 천연물들 이런 경우에는 압력을 낮춰서 건조를 하거나 또는 동결건조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오늘 강의를 갖다가 잠깐 소개를 하면서 고체 열적인 건조 공정의 열적 건조 원리를 갖다가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고체가 이제 수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열을 갖다 이용해서 수분을 기화 증발을 시켜서 그래서 고체로부터 액체를 분리 제거하는 이제 그러한 조작인 경우인데요. X축을 시간, Y축을 수분의 함량이라고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의 함량은 모이스처 컨텐트라고 하는 수분의 함량은 쭉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감소하는 패턴이 A, B, C, D의 형태의 패턴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분의 함량이 감소하는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그런 이제 그래프고요. 그 수분 함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온도는 처음에는 조금 증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증발이 일어날 때, 기화가 일어날 때는 기화 열을 뺐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 고체의 온도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건조 특성 곡선을 갖다 나타내는데요. 이 건조 특성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1번의 건조 곡선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수분의 함량을 나타낸 거예요. 즉 수분이 감소하는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저기 A에서 B로 가는 저 부분이 살짝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A보다 B가 약간은 낮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거는 이제 A에서 B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는 이게 이를테면 이제 뭐라 그럴까, 고체의 표면에서 어떻게 수분의 변화가 일어나냐. 고체의 내부 쪽에 있었던 녀석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때는 고체의 표면의 수분이 뭐 일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요 곡선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건조 속도가 어떠냐. 속도가.
초기에는 굉장히 A에서 B 구간은 빠르게 건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조가 B에서 C는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정할까요? 이 구간에서는 수분이 기화를 하게 되죠. 기화를 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즉 열이 계속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죠. 그렇죠? 열을 갖다가 공급되는 열을 갖다가 전부 기화하는데 뺐기 때문에 건조 속도는 일정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건조 속도가 이제 점점 떨어져요. 수분이 거의 증발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C에서 D로 가는, 즉 수분의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곡선이에요. 이러한 유형은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수분 함량의 변화를 갖다가 저렇게 시간에 따른 수분의 함량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에 따른 건조 속도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이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절 구간. 초기에 가온, 즉 열 공급을 하면서 예비 건조가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B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바로 열풍의 온도하고 거의 식품의 표면 온도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건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구간은 건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건조 속도는 일정하게, 왜? 기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일정한 그런 이제 건조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항률 건조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에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내부에 있던 표면이 표면으로 수분이 이동이 되고, 또 열 전달 속도는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와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분의 표면 증발 속도가 물질의 수분 이동 속도보다는 굉장히 빠른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게 C라고 하는 구간에 이르게 되면 C는 뭐냐면 임계 수분 함량이에요. 고체가 더 이상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수분 거의 한계치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증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표면의 건조 속도라는 것은 이제 고체 안쪽에 있는, 고체 안쪽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증발하는. 그러니까 고체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도 어떤 건조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임계 수분 함량에 도달하는 점이 이제 C고, 그때부터 표면의 건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속도니까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율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이제 감률 건조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의 표면에서 증발하는 속도는 내부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속도, 이거보다는 큰데 수분이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은 건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요때 수분이 이동하는 거는 확산이라든가 또는 모세관 내에서의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시간에 따른 수분 또는 건조 속도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수분 함량으로 표현할 것이냐, 시간에 따른 건조 속도로 표현할 것이냐, 또는 수분의 함량에 따른 건조 속도로 표현할 것이냐,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조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건조의 3단계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A, B의 구간인 조절 기간, 식품 표면이 공기와 평형을 이루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B, C 구간인 항률 건조 구간, 항률 건조 기간이라고도 하고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건조 속도가 일정한 단계이고 식품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고요. 식품 건조의 경우 아주 짧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C에서 D가 이제 감률 건조 기간. 건조 속도가 점점 감소되는 단계예요. 식품의 온도는 이제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고 바로 이 시점이 임계 수분 함량인 것이죠. 그래서 감률 건조 기간 초기의 수분 함량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점이고요. 식품 건조의 경우 대부분의 건조 과정은 이제 감률 건조 기간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분의 건조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1감률 건조기간, 또 제2감률 건조기간, 제3 감률 건조기간 이런 형태로 이 감률 건조기간 자체도 이렇게 이제 세분화하는 그런 형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분은 어떤 형태로 우리 고체 내부에 존재를 할까요? 고체 내부에 있는 수분의 분포 형태는 우리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나들기가 굉장히 편한, 즉 고체 비교적 이제 외부 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드나들기 편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증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슬러지라고 그럴까? 고체. 이제 요게 우리 환경 분야에 있어서 이제 폐수 처리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건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한테 슬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슬러지는 예를 들어서 침전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슬러지라고 얘기해요. 강바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뭐 침전물들 있잖아요. 그쵸? 그 이제 수분을 많이 품고 있는, 물을 갖다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침전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슬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고체 슬러지 수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유수분이라는 거예요. 즉, 고체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률건조 비기간에 대부분 이제 증발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조직 내부의 수분이에요. 조직 내부의 수분은 이 고체의 표면 바깥쪽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고체의 내부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슬러지 내 분자 사이의 수분으로 주로 감률 건조인 시완 단계에서 이제 증발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이제 표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제 고체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분자 표면에 막으로 되어 있고 감률 건조 C2 단계에서 이제 증발이 되고요. 결합 수분은 뭐냐면 이 고체하고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분자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건조해서 완전 증발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의 어려운 그러한 이제 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자유수분, 고체 표면 바깥쪽에 존재하는 자유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느냐? 이 자유수분은 고체를 구성하는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체 자체하고 결합되어 있지는 않고요. 고체의 모성원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특징은 천연물에서는 용매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해질, 수용성 단백질을 갖다 용해시키기도 하고 난용성 물질을 분산시키는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자유수분이에요. 탈수와 건조로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빨래 하면은 이 세탁물에 그 틈 사이에 있었던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수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탈수를 통해서 거의 이제 쉽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미생물의 생육이라든가 증식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끓는 점, 녹는 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 이상에서 이제 끓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비열, 점성, 표면 장력이 비교적 큰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요. 비중은 이게 이제 자유수분이고 일반 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중, 즉 밀도는 4도씨일 때가 가장 큰 그런 값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결합수분의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 이제 결합수분, 고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분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수분이에요. 그 수분의 특징은 천연물의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이라든가 또는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하고 수소결합, 때로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질인 당류라든가 염류, 가용성 단백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분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나 건조 큰 압력으로 압착을 해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증기압이 보통의 물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요. 또 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도 여간해서 잘 얼지가 않는
그런 형태를 갖다 띠고요. 보통의 물보다는 밀도가 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돼 있고요. 식품 등에서는 미생물의 생육이라든가 증식, 효소작용 이런 데도 사용하지 못해요. 왜? 분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생물이 이용을 하려면 그걸 떼와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어려운 그런 형태의 결합이 되어 있는, 분자하고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도 이제 결합 수분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열적인 건조,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예. 먼저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연속식이나 회분식, 연속적으로 건조를 하냐 아니면 한번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어넣고 건조를 하고 뭐 이런 식이냐. 그 다음에 일반 그다음 상압, 우리가 이제 대기압 상태죠 보통. 예. 그런 데서 건조를 하느냐 아니면 압력을 가해서 그 가압 상태에서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교반을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가만히 정치해 놓은 방식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예, 이제 건조 방식이 이제 그 분류가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직접 건조를 하느냐, 이건 직접 건조하는 경우는 이제 단열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체가 뜨거운 기체에 직접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는 간접 건조냐, 이거는 비단열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부 매체로부터 고체가 접촉하고 있는 금속 표면을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금속 표면을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음식을 하는데 그 음식에 너무 수분이 많을 때, 라면을 끓일 때 수분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이제 뜨거운 열판 위에다 놔가지고 그래서 열을 갖다 공급을 하면서 수분을 증발시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고체 표면을 통해서, 금속 표면을 통해 가지고 열 전달을 갖다가 일으키고 유전체, 또 복사체, 고주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비단열 건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것이 복합적인 그런 유형도 있겠죠. 그렇죠? 직간접 건조 방식. 이런 유형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하고 비단열의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본다면은 열적 건조 방식에 있어서 고체가 어떻게 취급이 되느냐.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중으로 고체층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 조금 전에 단열 건조 방식인데요. 요거는 첫 번째, 횡단 순환식이에요. 건조층 또는 고체 평판 표면에 대해서 횡단 흐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박판 또는 필름의 한 면 또는 양면을 가로질러서 기체를 주입하는 저 A 방식이에요. 저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체에다가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횡단 순환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분이 이제 증발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관통 순환식이 뭐냐면 요 B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망 위에 굵은 알갱이를 갖다가 이제 놓은 거죠. 고체들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놓고서 기체는 아래 위로 막 통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횡단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관통 순환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전식이에요. 예. 천천히 흐르는 기체층을 갖다가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고체가 이제 쏟아지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요 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은 따라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열하고 기체층하고 접촉을 하고 또 계속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서 접촉하고 떨어지면서 접촉하고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전 방식.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유동층이에요. 유동층. 유동층은 뭐냐면 밑에서 뜨거운 공기를 갖다 불어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공기를 갖다 고체 하부층에서 유입을 시키게 되면 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막 들썩들썩 이렇게 흩날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소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뭐 이렇게 그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유동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불어넣어줌으로써 뜨거운 기체를 불어넣어줌으로써 그 기체에 의해서 막 유동이 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뜨거운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건조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예.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는 유동층 방식이고요. 5번은 뭐냐면 공기 운반식이에요. 얘네들은 유동이 되면서 그 탱크 내에, 예, 그 장치 내에 머물러 있지만 이 5번의 경우에는 공기 운반식이에요. 이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계속 운반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공기를 따라서 같이 운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체 하부에서 유입된 기체 유속을 더 크게 해서 혼합 장치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또 이제 그 장치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유동을 하는, 아니, 움직이는,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공기 운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바로, 이런 것들 중에 자, 우리가 그러면 예, 유동층 방식? 예,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예, 영상 한번 보실게요. Fluid bed dryer. Fluid bed dryer with functions of mixing and drying is widely applied in such industries as pharmaceutical, foodstuff, chemical, dairy, etc. It is composed of machine tower, spraying system, secondary filter system, and air processing system. Inlet air processing system covers primary filter, medium effective filter, hot-cold air shutter valve, steam heater, and high temperature resistant HEPA. Machine tower is designed in 4 sections including lower plenum duct, product container, expansion chamber, and top filter house. Secondary filter can avoid leaking of powder from the top filter house and ensures safety and protects the environment. WIP is optional for customers to clean machine easily. Drying work will be ready after the product is sucked into product container by means of negative pressure. After passing through the inlet air processing system and going into the lower plenum, the inlet air will blow product up, making it fluid and dried. After reach to the end point, drying work is finished. After repeated powder drying, we can get the ideal, even and dried granules finally. The filter bags in the top house shakes alternately and repeatedly. After passing through the top bag filter and the secondary filter unit, air will be discharged outside. After the machine is stopped, we swing out the product container for the next process. 네. 자막으로, 예, 영문으로, 원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막으로 나타나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예. 고체 입자, 즉 수분을 포함한 고체 입자를 갖다가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에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공급을 하고, 또 뜨거운 이제 그 공기들, 예, 열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공기가 왼쪽에서 유입이 되는데 밑에 쪽을 통해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입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불어 올리죠. 장치 내에서 계속 유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건조가 되는 거죠. 건조가 다 끝나면 이제 장치를 스톱을 하고 다 건조가 된 그런 이제 입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밑에서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건조가 된 그런 이제 고체 입자를 얻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바로 이러한 방식들이 그리고 이제 뜨거운 기체들은 오른쪽 위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유동층 건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건조 공정에도 활용이 되지만 유동화하는 고체가 막 이렇게 이제 건조가 된 그런 상태에서 석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열이 아니라 이제 그쵸? 뭐 점화를 시키게 되면 석탄은 타겠죠. 그래서 유동층 형태로 하면서도 예, 그걸로 연소를 갖다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들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동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넓은 그런 이제 범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서 이제 봤었던 이제 그러한 그
직접적으로 뜨거운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들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은 이제 단열 방식의 이제 건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적 건조에 있어서 이제 고체가 뜨거운 표면 또는 다른 열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비단열 건조 방식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어떤 선반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고체가 이제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단열 방식으로 이제 뜨거운 저 판 자체도 이제 뜨거워져 있겠죠. 그렇죠. 빵을 굽는 것도 이제 저런 형태이겠죠. 예. 시간이 돼서 요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2차 시 2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